안녕하세요. 법무사TV의 문은시 법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무사지 7호로에 대해서 리뷰를 해볼 건데요. 7호로 리뷰를 해주실 두 분의 법무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법무사협회 편집위원 김정호 법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법무사협회 편집위원 강상수 법무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법무사님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날씨가 많이 더워가지고요. 네. 많이 덥죠 요새. 지금도 땀을 많이 흘리시는 것 같아요. 많이 흘려요. 강상수 법무사님도 잘 지내셨나요?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법무사지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법으로 본 세상 파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열혈 법무사 민생사건부 서울 서부의 황대한 법무사님 쓰신 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법률 고민 상담소 코너에서 이지혁 법무사님, 그 다음에 인천의 이대현 법무사님, 그 다음에 새법령 시행 우리 생활이 달라집니다. 이런 코너 크게 3개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내가 만난 법무사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소개글 드리기 전에 좀 다른 걸 잠깐만 설명해드리면, 예를 들면 그 법률 고민 상담 코너에서는 그 인천의 이대현 법무사님이 쓰신 글 중에서 그 명의시작된 주식이 있어요. 요거를 환원하는 절차에 대해서 물론 이제 이것이 맞는 키는 아니지만 그래도 소송을 통해서 환원할 때 어떠한 서면이 필요한지,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를 써놨으니까 이게 이제 기업과 관련해서 영업하시는 법무사님들은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새법령 우리 생활이 달라집니다. 여기에서는 그 아동복지시설 보호 기간이 종전 만 18세였어요. 24세까지 이게 좀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만 18세라고 해도 이제 20살이잖아요. 가 사회에 나오기 때문에 너무나 어리고 사회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24세로 확대된 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용으로 들어갈 부분은요. 자, 열혈 법무사의 민생 사건부죠. 그 서울 서부의 황대원 법무사님이 쓰신 글인데 이제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 퇴직금 부분에 관한 논점이었어요. 그래서 총 급여가 330만 원인데 통장에 찍힌 걸 보아하니 급여 300, 퇴직금 30 이런 식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돈 총 330이니까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라고 계속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냥 지났던 겁니다. 근데 나중에 회사를 그만두면서 퇴직금 주세요 하니까 뭐라고 했겠어요? 30만 원씩 줬잖아. 이렇게 이제 분쟁이 된 거죠. 결론은 이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이 없었대요. 근데 분할 지급 약정이 있었다라는 것으로 사실 확인서를 가지고 온 거죠. 우리도 사실 확인서를 받았어요. 그럼 원고 측, 피고 측이 사실 확인서가 이제 배치되는 거겠죠. 그래서 1,240만 원 소액 사건인데 마치 이제 스펙타클한 영화처럼 증인이 이제 동원된 거죠. 좀 공방이 컸겠죠. 근데 이제 법정에서 판사님이 이 피고 측 증인에 나온 사람을 이렇게 조금 몇 마디도 많이 안 했죠. 근데 이제 위증죄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니까 실은 자기가 진술하는 내용과 맞지 않게 기억이 없습니다로 후퇴해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은 1심에 이겼다. 끝날 줄 알았더니 2심까지 갔다라. 그래서 이제 2년 동안 고생하셨겠죠. 황대한 법무사님이 좀 적절한 판례를 인용하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소송에서 적절한 판례를 찾아서 접목시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소액 사건이지만 증인신문까지 가고 그죠? 고생하셨던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또 내가 만난 법무사 코너인데 누굴까요?의 문제죠. 경기중앙의 황승수 법무사님입니다. 이거는 이제 경기도 수원에 거주하시는 백땡땡님이 써주신 글입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실은 이제 여자분인데요. 이 남자친구하고 8년원의 교제 끝에 드디어 결혼이 아닌 드디어 동거. 5천만 원 전세 보증금은 여자의 돈. 임차인은 남자. 계약서를 남자친구 이름 쓴 거예요. 근데 이 남자친구가 사유는 모르겠으나 집을 나갔다 이런 거죠. 근데 임차인 명의는 남자친구니까 임대인이 뭐라고 하겠어요? 난 도저히 못 주겠다. 법률적으로 뭐 이중 직업의 위험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못 준다고 한 거예요. 이제 황승수 법무사님은 이건 기지를 발휘하신 거죠. 법리적으로 이걸 풀어낸 게 아니고 그러면 임대인께서 부담 없이 돈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드리면 돈을 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그렇다. 그래서 어떻게 한 거냐? 그럼 우리가 소송을 들어갈게요. 이렇게 해서 판결을 받아서 돈을 받았다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이중 지급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소송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황승수 법무사님의 적절한 조언으로 인해서 그 소송이 조금 쉽게 해결되었던 것 같아요. 임대인이 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부담을 덜어줘서 일을
해결하셨다는 이런. 삶의 지혜가 조금 녹여 있는 그런 예. 사례인 것 같아요. 다음은 법무사 시시각각 파트에 대해서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협회지 시시각각 코너에서는 최근 부동산 등기 규칙 중요한 개정이 있었습니다. 등기 의무자 본인 확인에 따른 자격자 대리인 자필 서명 제도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졌는데 이 제도에 대한 입법 취지 그리고 실무상 주의사항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 대한법무사협회 부협회장님이신 오영나 법무사님께서 자세히 잘 정리해서 기고해 주셨고 최근 2022년 등기법 포럼이 개최되었었는데 이때 부동산 등기 신탁의 실무상 제도 개선 그리고 부동산 경매 절차에 따른 부동산 가압류 등기의 효력 그리고 민법 법인에 대한 등기 실무상 문제점 및 개선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국등기법학회 연구이사님이신 김명학 법무사님께서 잘 요약 정리해 주셨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최근 민사집행법 제정 20주년을 맞이한 학술대회가 개최되었는데 우리 민사집행법 전문가이신 김정호 법무사님께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가압류 가처분을 할 때 보존 필요성이 좀 엄격한 심사가 있기 때문에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보존의 필요성이 없으면 가압류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예, 이제 없는데 재산이 없으면 소명하라. 그런 들어봤죠? 없는데 어떻게 소명해? 이제는 이제 채무자 보호를 위해서 들어왔던 엄격한 심사가 이제는 뭐예요? 마치 재산 면탈을 하는 채무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내용 이청규 법무사님께서 글을 쓰셨습니다. 자,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구분 점포가 있어요. 눈으로 보이는 선만 가지고 하는 점포 있잖아요. 여기도 과연 이 집행이 가능하냐? 그래서 이런 유형을 5가지로 나누어서 어떤 집행 절차의 가능 유무를 좀 논문으로 쓴 게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제가 볼 때는 꽤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핫한 가상재산 있잖아요. 비트코인 뭐 이런 코인 같은 경우 여기에 대해서 좀 집행해 달라는 문의도 있긴 있어요. 일단 내용의 요약은 기타 재산권으로 보자라는 거지요.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이제 뭐 가압류 신청이 있었을 때 우리 중앙지방법원에서도 저 가압류 결정이 나왔던 사례가 있으므로 이걸 가지고 좀 더 이렇게 발전적으로 나갈 것 같아 보이는데 코인을 재산으로 볼 수 있냐 없냐 이런 논의도 많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대법원 판례도 나오고 있는 과정이라서 논의가 앞으로 더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이걸 변화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대응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주제어로 다뤘던 가압류와 그 다음에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의 문제점, 보전의 필요성을 엄격하게 기동을 해왔다. 이청규 법무사님이 재산 면탈하는 채무자를 보호하는 꼴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이제 좀 더 완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학술대가 1박 2일 동안 성황리에 마쳤다고. 자, 다음 하재 법무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번 달 화재 법무사님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저는 이미 봐서 아는데 저는 일부러 안 봤어요. 다 맞추려고. 금상 받았어요, 은상 받았어요. 대상 받으셨죠? 대상 받았고요. 네. 이번에 화재의 법무사님은 이은상 법무사님이십니다.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면 대학교 재학 시절 2018년 24회 법무사 시험 최연소를 합격하시고 25살에 주식회사 더 엔젤 브릿지 설립하시고 현재 바른길 합동법무사사무소 대표 법무사님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을 개발해서 이번에 화재의 법무사님으로 소개되어졌습니다. 이 법무사님은 상업등기를 하다가 연관돼서 업무를 하다가 많은 중소기업인 그리고 스타트업 기업인들에 대한 법률 자문을 해주고 계셨는데 법률 전문가로서 이분들을 위해서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찰나에 이게 동기가 되어서 비상장 주식의 거래, 유동 이런 것들에 문제점이 있다, 유통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시고 명의개서에 대한 법률상 장애를 어떻게 없앨까? 신탁법을 이용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자기 정보를 제공해주고 자본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끔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플랫폼 더 탭을 개발하게 된 법무사님이십니다. 이은상 법무사님을 보면 법무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영역을 확장하셨고 또 그 영역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계시잖아요. 정말 MZ가 가지고 있는 젊은 열기와 패기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네.
네, 다음은 현장 활용 실무 지식 파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김병합 법무사님께서 최근 대법원에서 선고된 8개 판례에 대해서 잘 요약 정리해 주셨고, 쉬운 등기도 있지만 사실 복잡한 등기가 대부분이에요. 등기부상 소유자랑 돌아가신 피상속인과의 동일성 확인이 어렵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 과거 1984년 6월 30일 전에는 주민등록 초본이 첨부 서면이 아니라서 등기부에 주민번호가 기재돼 있지 않아요. 이 문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소명 절차, 제도, 대법원 판례, 예규 등을 통해서 아주 중요하고 유용한 상속등기 동일성 확인 소명에 대한 글을 기고해 주셨고, 피상속인 소명이 조금 어려운 사건인가요? 지금은 다 등기할 때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다 올라가고 다 전입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성 확인하는 데 크게 어려움이 없는데, 과거에 멸실됐다거나 아니면 그때 당시 주소를 초본을 안 넣기 때문에 임의적인 주소나 잘못된 주소를 기재했을 때는 이 동일성 소명하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 노하우를 공개해 주신 거네요. 어떻게 보면은. 감사드립니다, 법무사님. 그리고 이번에 협회지 인기 코너인 신기업 컨설팅에서는 우리 염춘필 법무사님께서 기업 사냥꾼 이런 분들에 의한 경영권 분쟁 문제를 다뤘고, 각 사례에 따른 대응 절차 그리고 실무상 절차들에 대해서 아주 유용한 글들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염춘필 법무사님 글을 보면 그 글 속에서도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나요? 경우의 수를 다 고려하고 각 절차마다 주의사항 할 점, 기간, 세부적인 것들이 많으니까 공부를 하게 돼요. 다음은 슬기로운 문화생활 파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로 쉼표 코너에서는 김청규 법무사님께서 강화 성모도에 있는 보문사를 다녀오신 후에 글을 작성해 주셨는데요. 법무사님 보문사 다녀오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못 갔습니다. 전 가본 적 있어요. 전 갔다 온 적 있어요. 우리 법무사님들은 힐링을 어떤 식으로 힐링을 하시나요? 돈이 많이 안 되는데, 제가 이제 집에서 출퇴근을 하잖아요. 그러면 차창 밖으로 보이는 산, 가끔 보이죠. 자주 보이는 게 아니고. 저는 그게 힐링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잠으로 하고, 잠으로. 방송용으로는 여행, 운동. 다음은 세대 유전 2080 명곡 코너에서는 듀스의 여름 안에서라는 곡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듀스의 여름 안에서는 1994년도에 발표한 곡으로 현재까지 많은 뮤지션들이 리메이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MBC에는 놀면 뭐하니에서 유재석, 이효리, 비가 만든 싹수리에서 이 곡을 다시 리메이크를 했습니다. 법무사님들 이 곡 아시죠? 여름 안에서. 제가 잘못했어요. 전 버스 안에서 잘못했어요. 여름 안에서요? 듀스가 아니고 그 누구지? 자자? 자자의 네. 버스 안. 듀스의 여름 안에서 안 들어보셨으면 한번 들어보세요. 가슴 뭉클 가족 영화 12선 코너에서는 히든 피겨스라는 영화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히든 피겨스라는 영화는 1960년대를 배경으로 아주 빼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흑인 중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또 능력을 가소평가받았던 3명의 여성들이 어떻게 자신이 처한 환경을 극복하고 긍정적으로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은 콧바람 하루여행 코너에서는 전북 완주에 있는 하암사라는 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극락정 안에는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40호인 동종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요. 이 종이 밤이 되면 스스로 울려 스님을 깨우고 자기 자신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 밤이 몇 시인지 모르죠? 예, 자정 아닐까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네. 순두부를 좋아하는데 완주에 가면 60년 전통의 순두부집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시간이 날 때 완주에 가서 이 순두부집을 꼭 방문해 보고 싶습니다. 근데 가끔은 유명한 음식인데 그 지역으로 가면 그 지역이 좀 덜 마실 그럴 때가 있죠. 좀 실망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법무사지에서 소개를 했으니 좀 맛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맛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7월호 역시 다양하고 알찬 주제들이 많았었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 특히 법무사 업계에서 관심이 많았던 7월 1일부터 시행된 법무사 등기 규칙에 대해서 조금 더 유의 있게 봤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되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많았고요. 바쁜 삶 속에서 잠시 쉬어가는 시간에 법무사지를 통해서 업계의 동향 및 사회적 이슈를 파악하고 교양을 쌓아가는 건 어떠실까요? 법무사지를 다 읽지 못하더라도 저도 이렇게 싹 스킵해드리고 해드리니까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TV의 문은지, 김정호, 강상수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